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일요일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많은 이야기가 주말, 평일, 어떤 날이건 관계없이 정말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깜놀, 또 비화까지 소시가 하나씩 찾아보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 소식들이 어제 뉴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쏟아졌어요. 보면은 특히 ITC와의 이야기가 분량이 적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애당초 방송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게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 다 담아놨고, 아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되었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의미로서 잘 전달이 됐다면 제가 볼 때는 또 그것만큼 의미 있는 행력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제 울산 축구로까지 오게 됐습니다. 울산 축구의 봄날이 왔다라면서 예약자가 23,000명이 넘는 등 K리그의 이 붐이요, FC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축구 구단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울산 지역에서의 이 축구 개막전에도 난리가 났고, 또 지금 이 울산 지역에 있는 많은 축구 팬들이 주말을 맞아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홈경기 입장 관중은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봤었던 FC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울산 FC 홈경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축구 리그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지난 이후부터 임영웅님의 축구 시초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축구 팬들에게 있어서 임영웅과 영웅시대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남다를지, 아마 K리그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도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시축 행사 때의 영향력은요, 끊임없이 회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아티스트가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며 축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이 위상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 아마 끊임없이 회자가 되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영웅시대 분들의 주말 활약이 또 어마무시한데요. 자, 어떤 활약이냐? 바로 멜론 차트 되겠습니다. 자, 요번 멜론 차트 일요일 아침 8시면 임영웅님의 음원 차트 줄 세우기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8시입니다. 5월 14일 쭉 한번 순위를 제가 훑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와 2위와 3위에는 각각 르세라핌과 아이브라는 걸그룹들의 신곡 앨범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만약 신곡 정규 앨범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탑3 차지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4위부터 난리가 나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벌써 발매된 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당당히 4위에 랭크가 됐고, 6위에 우리들의 블루스, 7위에 런던보이, 8위에 폴라로이드, 9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1위에 무지개, 12위에 이제 나만 믿어요, 13위에 아버지, 14위에 인생 찬가, 15위에 아비앙또, 16위에 손이 참 곱던 그대, 17위에 사랑해 진짜, 18위에 연애편지, 20위에 보금자리까지. 이게 왜 대단한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탑3를 거의 놓친 적이 없었던 뉴진스 앨범의 노래들이요, 이렇게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음원 파워가 엄청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수라는 멤버도 최근에 앨범을 냈는데 20위 안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려보면 대다수가 걸그룹들의 에스파라던가 세븐틴과 같은 걸그룹 아이돌들의 신곡 앨범들의 노래만이 20위권 안에 간간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건 이 20위권 내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닌 곡들의 숫자를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습니다. 와, 이게 대박이지 않습니까? 20위권 안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닌 곡은 단 6곡밖에 없습니다. 그럼 20위권 안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몇 개나 있다는 거죠? 14개나 차트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 같은 경우는 탑4에 위치를 했어요. 1, 2, 3위에 있는 이 걸그룹들의 신곡 앨범이 아니었다면 임영웅님은 탑3 안에도 수년이 된, 발매된 지 수년이 지난 사랑은 늘 도망가 OST 곡이 당당히 들어갔을 수 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음원 파워를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거다. 그러니 이게 눈부실 수밖에 없다. 어마무시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의미 깊은 기사를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임영웅의 첫 단독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 KBS 회심의 카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28일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오늘 5월 14일 기준으로요.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소시와 함께 임영웅님의 소식을 듣다 보면 시간이 쭉 지나겠죠? 그러고 나면 당장 그 다음 주에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발매 소식만큼이나 기쁜 KBS 단독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 기사를 한번 먼저 쭉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오른손을 기역 형태로 구부린 포즈를 보고 바로 건행을 떠올린 당신은 혹시 영웅시대? 아니라면 최소 지근거리의 누군가가 임영웅의 팬이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시그니처 포즈이자 인사말을 만든 장본인인 임영웅의 인기는 그의 모든 행보와 연일 갱신 중인 각종 기록들이 연예 뉴스를 장식할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다. 오는 5월 28일 임영웅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 마이 리틀 히어로의 런칭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부작이며 지난 2월에 열린 LA 콘서트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졌다. 라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쯤에서 왜 지금 KBS가 임영웅의 단독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하는가라는 점을 짧게나마 짚어보고자 한다. 공연방송 KBS가 가정의 달 5월 임영웅이라는 선택을 한 이유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챙겨야 할 기념일이 유독 많은 시기이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불린다. 예년에는 각 방송사들이 5월에 걸맞은 특집 방송들을 편성하곤 했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공연방송사인 KBS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다. 콕 집어 가정의 달 특집이라 언급하진 않았지만 5월 말이라는 편성 시점은 충분히 가정의 달 특집이자 어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짓는다. OTT 시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컨텐츠를 시청하도록 하는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의 특징을 갖는다. 갈수록 미디어 경험이 파편화되는 시점에 점점 나뉜다는 거예요. 보게 되는 채널들이. KBS 프로그램이 지닌 메시지는 여타 미디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공연방송이 갖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마이 리틀 히어로가 스타 개인의 삶을 관찰하여 사실성과 재미를 결합한 리얼리티 예능 장르라는 점에서 담아내는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측건데 방송에는 공연 준비 과정과 콘서트 현장의 열기,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팬에 대한 감사와 같은 내용이 채워질 것이다. 물론 극적 긴장감을 유발을 위해 위기 혹은 갈등도 발생하겠지만 결국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임영웅의 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처럼 임영웅이라는 스타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공영방송의 역할은
미디어 소비가 다양화될수록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지닌 히어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영웅시대까지 여전히 시청률로 프로그램의 성패가 평가되는 가운데 임영웅의 출연은 지상파의 주요 시청층인 중장년층을 확실하게 TV 앞으로 불러 모으는 필승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단독으로 처음 출연하는 예능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의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최근 시축으로 프로축구 구단인 FC 서울 응원 최다 관중을 기록하면서 보여준 임영웅의 능력이 TV 시청률로 어떻게 재현될지 궁금할 뿐이다. 임영웅이라는 걸출한 스타의 출연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보장 카드이기 때문에 어느 플랫폼이라도 탐낼 수밖에 없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시청률은 날로 떨어지고 화제성 역시 밀려버리고 있는 이 지상파에게는 더욱 절실한 카드임에 틀림없다. 더하여 임영웅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그 스스로가 히어로가 되고 팬들을 히어로들로 만들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과 오랜 무명 시절과 같은 고생담은 2018년 패자부활전으로 재출연하게 된 아침마당의 5연승을 이끈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좌절과 시련을 능력으로 극복한 것, 그리고 연이은 각종 미담들은 그를 실제 히어로로 만든다. 영화에서 봤던 히어로들이 기술과 자본 혹은 태생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영웅들이었던 것과는 달리 임영웅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지닌 히어로인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가 가진 스타성이다. 즉, 그의 파급력은 팬들의 각종 봉사와 기부 활동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팬들이 하는 선행은 함께 참여한 누구라도 위기에 빠진 다른 존재를 구하는 일상 속의 작은 영웅들로 만든다. 히어로가 히어로들을 만드는 히어로 생태계의 선순환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선한 행보는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적합하고 더욱이 출연진으로 인해 생기는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보증수표인 것이다. 방송 편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곧 공개를 앞둔 마이 리틀 히어로를 편성한 KBS의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내용뿐만이 아니라 시청률과 화제성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기대가 된다. 굉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 뉴스 기사에서 칼럼으로써 고려 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적으신 내용 같습니다. 결론은 어떻죠? KBS가 임영웅이란 가수를 선택한 것은 결국 5월이 가정의 달이며 이 5월 가정의 달에 많은 방송사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사인 KBS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단독 예능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 자체가 히어로, 진짜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KBS가 직접 나서서 제작하게 된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보여져요. 결국 KBS가 임영웅님을 선택한 것은 공영방송사가 단독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할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절대적인 선한 영향력이 어떻단 얘기입니까?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우리 임영웅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깜짝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겁니다. 아니, 소식, 이건 굉장히 예전 모습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글을 올린 분이 임영웅님의 친구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종로구에 위치한 성액길에서 2018년 5월 22일 임영웅님의 축하 공연이 있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인파가 너무 많았고 장대비가 내리고 사진 찍기도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순서 대기 중에 이렇게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보니까 친구분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팬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이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던 팬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임영웅님의 절친이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의 절친 등
이곳에 함께했던 12명의 영웅시대 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추억이 그립고 이날 이 자리에 함께했던 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찐팬으로서 자신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공식 팬카페 숫자가 19만 명을 돌파했는데 처음 몇 명 없었던 정말 적었던 숫자의 팬카페가 거대해질 수 있었던 건 이런 초창기 때 활약했었던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에게 이렇게 사인을 해주며 팬분들에게 소통했었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인데 딱 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코리아 식당입니다. 코리아 식당에서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올린 팬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으셨나봐요. 예를 들어서 이쁜 모습,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할 아티스트 임영웅님인데 이 식당에서 평소에 자주 식사를 하던 코리아 식당이다 보니까 이곳에 방문한 임영웅님이 불편하지 않았겠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인을 요구하면 편하게 식사조차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이건 사실 예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임영웅님 보면 팬분들을 마주쳤을 때 오히려 여유있게 인사하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임영웅님이 과거 무명 시절의 가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사생활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것이 맞지만 저렇게 팬분들을 만나서 사인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이제 임영웅님이 충분히 적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정말 이렇게 식당에서 만났다라는 깜놀비아 제가 아침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 군악대 이 군인분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엄청 많이 불려지고 있다. 이 노래는 또 언제냐? 제21회 서울국제걷기대회 때 그러니까 바로 어제 5월 13일 날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 있는 이등병 강승식이라는 분이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를 또 열창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저번에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도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를 불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아마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하는 것에 재미가 들린 게 아닌가. 근데 왜 재미가 들리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야기가 다뤄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 시청률 폭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흘러나오며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커버 노래까지 부르게 된다. 자, 이런 영향력이 지금 우리 임영웅님이 유튜브 내에서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파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파워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님의 영향력.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 좀 보여드릴 장면이 있어요. 자, 한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이렇게 우리 집에 온 임영웅이라고 해서 어버이날에 드디어 만나게 된 임영웅님이라는 컨셉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팬튜버 채널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도 했을 만큼 찐팬 분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이분의 채널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예를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사위분께서 임영웅님의 가면을 쓰고 집문을 열고 딱 등장하는 그런 이벤트를 이제 영상을 올려서 이 조회수가 거의 7만 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소씨 지인이 해준 얘기입니다. 근데 태몽 있죠? 태몽. 제가 왜 갑자기 태몽 이야기를 하느냐? 보통 태몽은 이제 임산부가 직접 꾸거나 아니면 아이의 아빠 되시는 분이 보통 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태몽도 아닌 것이 제 지인이
제가 임영웅님과 이 코리아 식당과 같은 한 식당에서 만난 꿈을 꿨다 라고 해서 저에게 제보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뭐 라이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인연이 닿아 있는 곳을 웅지순례 하듯이 제가 방문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제 지인이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꿈속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참 재밌는 게 제가 이 코리아 식당인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작은 동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임영웅 님이 딱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항 패션 있죠. 임영웅 님의 애착 모자죠. 이 스투시 번거지 모자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딱 끼고 방문을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임영웅 님이 이렇게 이 번거지 모자, 버킷햇이라고 하죠. 이 버킷햇 모자를 쓰고 뭐 목격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습을 하고 제가 있는 식당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 곳에 딱 앉아서 자리를 잡았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옆 테이블에 앉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임영웅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제가 꾼 꿈이 아니라 제 지인이 자기 꿈에 자기가 나왔다, 제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갑자기 임영웅님을 보고 반가워요 영웅씨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영웅님이 고개를 까딱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때 마침 임영웅님이 여러 명과 온 게 아니라 매니저 한 분하고 단둘이 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하러 왔는데 이게 시간대가 아침 식사 시간대도 아니고 저녁 시간대도 아니고 점심 시간대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시간대 있잖아요. 오전 시간인데 점심 시간보다는 좀 이른 그런 시간대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제가 우연치 않게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해요. 제가 옆에 있는 임영웅님이랑 이렇게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임영웅 씨 관련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오던데 혹시 보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 많이 보고 있다.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용기 있게 혹시 수호씨라는 채널도 아냐? 모르시겠지만 사실 제가 그 수호씨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임영웅님이 굉장히 놀라면서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진짜냐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제가 제 채널도 이렇게 보여주고 했다고 해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임영웅님이 아 당연히 보고 있었다. 사실 뭐 수호씨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한 번씩 본다. 안 그래도 자기가 축구도 보고 다른 유튜브들 좋아하는 채널들도 많다 보니까 평소에 집에 있을 때, 쉴 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특히 뭐 자기 얘기 나오는 채널들은 한 번씩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왜 이 유튜브 내에서 임영웅 씨 이야기 많이 해주는 분들 알고 있으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 법도 한데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좀 곤란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현실에서 생각을 해봐도 유튜버들이 뭐라고 유튜버들은 그냥 유튜버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유튜버들이 뭐라고 이 엄청난 슈퍼스타가 굳이 언급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 꿈이 아니라 제 지인의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좀 즐겁게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 있다가 임영웅님이 먼저 식사를 끝내고 딱 나갈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아 영웅씨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내가 좀 영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씩 웃으면서 당연히 안 되죠. 이러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제 친구가 제 지인이죠.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주말이었는데 죽겠는데 제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어떡하라고 아니 임영웅님이 영상에서 다루지 말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제 지인이 하는 말이 야 어차피 내 꿈인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침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보고 있지? 네 말대로 영상에 넣었다.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제가 그랬죠. 그럼 네가 뭐 꿈속에서 임영웅님하고 악수했어? 아니. 그럼 뭐 포옹했어? 아니. 그럼 네가 로또를 왜 사? 라고 얘기를 했죠. 어찌됐건,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모습을 제가 아니라 제 지인이 꿨다라는 게 참 웃겼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돌이켜보면 아마 임영웅님이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청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임영웅님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언급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속사와의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유튜버들은 그냥 유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앞으로도 저는 뭐 언급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유튜브에 등장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꿈 같은 일은 한 10년 정도 제가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글쎄요 뭐 그 이외에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에 대한 웅보십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주말에도 웅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영웅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바로 2집 앨범입니다. 2집 앨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데이터를 근거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임영웅님이 2022년 5월달 정규 앨범 발매 직전에 말했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냐면 임영웅님이 정규 앨범을 내놓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장르에만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다채로운 장르를 어색함 없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합니다. 저의 노래로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했죠. 데뷔 이후 첫 정규 음반인 만큼 열심히 그리고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다 만들었다가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많았다. 오로지 음반에만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지냈던 것 같다. 모든 게 그러하듯 완벽한 만족은 없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그래도 좀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임영웅님의 앨범은 엄청난 작곡가인 이정님과 엄청난 편곡자인 정재일님까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멋진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보내주신 노래들을 들었을 때 그 여운이 오래 갔던 것 같다. 이후 정재일 선배님께서 스트링 편곡까지 해주셨는데 감동이 더욱 깊어졌다. 잘 부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얼마나 이 정규 앨범에 엄청난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완벽에 완벽을 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도 수년째 팬덤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부족한 저에게 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는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 임영웅의 영웅은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영웅시대 가족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에 집중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이것이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2집 앨범이요. 조만간 공개가 되려면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완벽주의 성향과 또 이것과 함께 진행될 2집 앨범 콘서트까지 1집 앨범보다 더 다채로운 모습과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